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평소에 의리 강조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을 더 자주 하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남자분들은 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저는 이 의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의리를 과시한 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리를 과시하는 분들. 남자들 중에 가장 꼴보기 싫은 허세가 그런 거예요. 막 술 마시면서 야 의리 야 잔들어 이거 마시고 우리 평생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시의 민족, 과시의 민족. 없는 사람들 과시를 하잖아.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JYP는 잘 오셨네.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아이폰을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아이폰을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씁니다. 엄청 오래 써요. 그래서 옛날 모래가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아이폰 구형 모래 해봐야 지금 14밖에 없거든요. 14밖에 없어. 일본은 그 밑에 모래도 있어요. 막 11, 12도 있어. 예, 아이트 XR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지금 그런 폰 쓰는 사람 없잖아,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뭔가 좀 썼다 하면 바꾸기 익숙한데, 보통 일본 사람들 하나 잡으면 이거 정말 고장날 때 쓰거든, 이게. 예, 고장날 때까지. TV도 그렇잖아. 일본 사람 TV를 잘 안 바꾸거든. 그래서 아직도 브라운관 TV 쓰는 집도 있어, 여러분. 아무튼. 근데 요즘에 의리가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잖아. 개인주의 된다는 게 뭐냐. 난 소중하지만 굳이 사람들과 뭔가 이제 어떤 친목이나 어떤 그런 우정 같은 굳이 과시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된 말이잖아, 여러분.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는 그런 영화 많았죠. 의리를 강조한 영화. 예. 뭐, 옛날 그 홍콩 영화 보시면 영웅모습도 있었고, 뭐, 천장지구. 아십니까? 열혈남아. 약간 사나이들 간의 어떤 우정이나 어떤 그런 이제 좀 희생정신 같은 거 굉장히 강한 영화 많았거든요. 그땐 그랬단 말이야. 그때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 영화 나온 지도 벌써 40년 다 돼가네. 영본색 원이 86년도가 나왔거든요. 좀 오래됐죠, 여러분. 야. 그 영화에 등장했던 우리 주윤발 선생님도 나이가 이제 70이 되지 않았나? 70이 됐을 텐데 아무튼 제가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과 너무 깊이 알고 지낸다는 게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다는 게 요즘엔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봐요. 우리 의리를 과시하고 의리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든 사람들은 잠깐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익히 봤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의리가 있고 그 사람 믿어도 되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참 무서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오래 보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경향성을 다 깔고 갑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인간의 믿음은요. 내가 믿음과 현실과 좀 상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한국의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면요.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어떤 정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좀 헌신하고 그 사람 믿고 따르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해준 만큼 보답을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따져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 내가 100을 주면 상대방도 한 100을 주기 시작하는데 안 준 경우 허다하잖아, 여러분.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다 보니까 정이 많으면 사람이 기대하게 됩니다. 많이 기대하게 돼. 이 사람 믿어도 되겠지.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나한테도 뭔가 해주겠지. 아니에요. 아니야. 한국 사람이 보면 좀 정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나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좀 단체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지.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피 보는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자율후원역 고맙습니다. 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좀 경계하는 문화가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의리라는 게 뭐냐? 그냥 믿는 겁니다. 의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의리에 배반하는 경우, 배신하는 경우, 의리가 나중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더 많아요. 더 많아. 보통 우리가 배신한 단어 쓰잖아요, 배신. 의리의 이제 반대가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배신을 주는 사람이 의리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여러분, 제가 사연 받았을 때 대부분 제목이 어떠냐면, 뭐 10년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10년지기 고등학교 동창한테 뭐 이용당했다. 뭐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통수 맞았다. 뭐 25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 이런 사연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봐. 잠깐 알고 지낸 사람 의리 안 그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의리 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리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믿어도 되고, 의심 안 해도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매운맛을 더 많이 보게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대부분 신뢰하거든. 의심은 안 해.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금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FM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조폭분들도 있잖아요. 그 조직폭력배분들도 의리 강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 이제 이권 사업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다른 조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 친구 안 봤습니까? 친구 안 봤어요? 친구에서 보면 원래 같은 조직이었거든. 준석이하고 동수가 같은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차상권이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수가 그쪽 붙어먹죠. 그러면서 1인자 이제 준석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람 있잖아, 후계자. 그 사람을 쳐요.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르코가 그 사람 이제 복수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죠, 준석이가. 근데 도르코 부하들이 이제 가가지고 동수 자고 있을 때 이제 집에 급습했다고 역으로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안 봤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봐봐. 그 영화에서는 배신의 연속 아니야. 친구에도 영화에도 그걸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는 뭐 친하게 지내고 의리 같은 거 강조했지만 각자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알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화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난 친구를 정말 좋아해, 영화. 예, 사람들은 친구하면 친구 아이가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거밖에 모르잖아, 여러분. 근데 그 영화를 굉장히 고시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랫동안 알고 지내겠지만 되려는 그런 사람이 또 원수가 될 수 있다. 그게 나는 그 친구란 영화의 좀 숨은 의도인 것 같아.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의리를 중요하게 하는데 돌아오는 건 뒤통수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어떤 오래된 인간관계가 다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앞으로 한국 사람들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라, 무조건 뭐 선을 그어라, 이게 아니라 오래 알고 지냈어도 너무 다 퍼주고 너무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정이 깊어지고 오래 알고 지내면 내 집안 문제, 내 재산, 내 수입 이런 것들 다 공개해버려요. 그러면서 내 속내를 다 꺼내보입니다. 이게 문제야. 예. 꺼내 보이니까 통수 맞는 거야,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야. 오래 알고 지내도 어느 정도 신비감 유지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집안 문제가 어떻고, 뭐 가족 문제가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재산이 어떤지를 사실 어느 정도는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좀 깊어지면 나의 패를 다 까보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배려해줘야 됩니다. 뭐 그 사람이 물어본다고 해서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적당히만 얘기하고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다 들춰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오래 알고 지내면 다 공개하잖아, 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네. 많이 알면 그만큼 약점이 노출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적당히만 공개. 특히 공개하면 안 되는 거. 내 집안의 치부 같은 거 있죠. 가족 문제, 가족사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전재산 절대 공개하면 안 돼. 내 수익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돼. 수익 같은 거. 내 자산이나 수익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 얘기 안 할 수 없겠지만 적당히 둘러대도록, 그러니까 뭐 정말 세부적인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간관계도 다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럼 내 와이프랑 뭐 이런 것도 잘 저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왜 다 친한 뭐 부부끼리 돈만 모이면 하잖아. 난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네. 서로 몰라야 돼. 그 친구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 모르긴 나아요, 여러분. 저는 나이 먹으니까 그게 낫다고 생각해. 서로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다 알고 사는 것보다. 다 알고 사면 간섭할 게 많고, 태클 걸 게 많고, 이용당할 게 많아요. 불리한 것도 왜 생겨? 불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생긴 거야. 맞잖아요. 저 와이프를 몰랐으면 내가 저 와이프하고 불륜하지 않겠지. 여러분 모르면 불륜을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잖아. 자주 보고 자주 내통하고 얼굴 보고 익히고 정이 생기고 하니까 불륜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다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